단기적인 체지방 관리를 원하시면 스위치온 다이어트 프로그램, 간편한 고단백 한 끼 대용식을 원하시면 스위치온 단백질 쉐이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건강 스위치 on.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이미 위고비를 처방받으신 분들이 꽤 되실 텐데요. 최근엔 또 다른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국내 정식 출시됐죠.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두고 어떤 것을 맞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겁니다. 현재의 비만 치료제 양강구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이 두 가지를 두고 논쟁거리도 참 많은데요. 마운자로가 다이어트에 더 효과가 좋다, 위고비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 이 두 개를 두고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소문일까요? 오늘은 위고비와 마운자로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위고비 마운자로를 설명하려면요, 이 비만 치료제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자, 예전에는요, 많은 비만 치료제들이 나왔다 사라지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나비약 같은 디에타민, 그리고 큐시미아 이런 이제 약들도 있었고요. 몇 가지 약들은 나왔다가 이제 퇴출되거나 또 벨빅 같이 사라진 약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운자로, 위고비, 싹센다로 넘어오면서 비만 치료제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비만 치료제들은요, 주로 향정지성 약물이었어요. 뇌를 자극한다, 분류는 마약계로 된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이런 약물들을 먹으면 주로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입마름, 불면증, 두근거림, 흥분, 평소에 약간 우울감이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울감에 빠지거나 공황장애로 빠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GLP-1 수용체라는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싹센다, 위고비고요. GIP 수용체가 추가된 게 마운자로입니다. 이 약물들은 기존 약물들과 정말 질적으로 달라요. 싹센다는 매일매일 스스로 맞던 주사제였는데 위고비와 마운자로로 넘어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맞게 되니까 편리하게 이제 주사를 하실 수가 있게 된 거죠. 엄청나게 효과도 좋고 이전 약물들과 정말 다른,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GLP-1 수용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위장에 들어오면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인크레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GLP-1, GIP, 아주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GLP-1부터 발명이 된 거죠. 싹센다, 위고비는 이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물질이에요. 이 GLP-1 수용체는 포만감을 줍니다. 이것이 오래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불과 5 내지 10분 정도 있다가 싹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GLP-1 수용체에 늘릴 수 있는 기법들이 이제 발명이 된 거예요. DPP-4 효소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사라졌던 이 효소들을 길게 만든 겁니다. 방광기를 12시간 정도로 만들어서 길게 만든 것이 싹센다. 매일매일 맞아서 효과를 보게 하는 거고, 위고비 같은 약은 방광기가 4, 5일 정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맞으면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마운자로는요, 위고비와 비슷한 GLP-1 수용체에 작용을 하면서 GIP 수용체라는 거에 작용을 합니다. GIP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들을 예전부터 연구를 쭉 해왔어요. 그런데 별로 비만에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GLP-1하고 GIP하고 섞어서 듀얼 작용제로 써보니까 체중 감량도 잘 되고 부작용도 줄고 이런 이제 효과를 보게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반 섞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운자로의 수용체의 비율은요, GLP-1이 3분의 1, GIP가 3분의 2예요. 기존의 GLP-1에서 부작용을 느꼈던 분들, 효과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마운자로로 갈아타면서 효과도 좀 좋고 부작용도 좀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안전한 약이라도 아주 극소수만 나타나는 부작용이 나한테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 약은 안전한 약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안전성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따져본다면 위고비가 마운자로보다 낫다,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따져본다면 위고비가 마운자로보다 사용한 경험이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마운자로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물론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더 2, 3년 정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 경험에 비춰보면 위고비는 제가 1년간 사용해보면서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를 처방해 봤지만 불편감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위험할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거의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마운자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위험성 그리고 어떤 게 안전하다고 하는 것들은 의사하고 상의를 하고 생활습관 교정도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이 효과가 좋고 이것이 안전성이 높다라고 이제 절대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비만 치료제를 얘기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8%, 그 다음에 16%, 22%. 이게 뭐냐면요. 싹센다가 8%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어요. 이 8%에서 10%의 벽을 못 넘었거든요. 그런데 위고비가 16%, 10%의 벽을 넘었습니다. 20%의 벽을 넘지 못한 게 위고비의 한계였는데 마운자로가 20%의 벽을 넘었어요. 연구에 의하면 22%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고비보다 마운자로가 훨씬 강력한 건 사실이에요. 약물의 차이죠. 위고비는 GLP-1 수용체 하나만 작용을 했지만 마운자로는 GLP-1과 GIP 두 가지에 같이 작용을 하다 보니 이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 GIP에 대한 이 효과가 추가가 되면서 환자분들이 체중만 봐서도 효과가 좋았지만 근 감소에 대한 문제도 마운자로가 조금 더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위고비가 근 감소율이 약 25에서 40%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운자로는 25%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량 효과만 따져보면 무조건 마운자로의 승입니다.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과 GIP에 작용하는 약은 똑같이 위장관계 부작용이 있어요. 가장 흔한 게 오심, 구토, 설사, 변비, 복부 불쾌감 이런 거 생겨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흔히 체했단 말 많이 쓰는데 항상 체한 것 같이 터벅하고 명치에 뭔가 막힌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줍니다. 이게 저는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부작용의 효과라고 말씀드려요. 속이 불편하게 만들면서 적게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량만 먹으면 속이 편해요. 여기서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부작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두 개의 절대적인 금기와 상대적인 금기를 좀 아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첫 번째는요. 갑상선 수질암 환자 또는 그 가족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갑상선에 암이 있다고 무조건 못 맞는 거 아니에요. 갑상선 수질암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드물어요. 한 5% 내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가족 중에 갑상선 암 환자가 있었는데 유도암이나 여포암이었다. 그러면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발성 내분비 손종이라는 또 아주 드문 병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기입니다. 그리고 임신과 수유 금기예요. 하지만 임신과 수유 전후로 하는 건 상관없어요. 위고비 같은 경우는 임신을 이제 준비할 때 살을 쭉 뺀 다음에 위고비 종료하시고 2달 정도 있다가 임신 계획을 세우셔도 됩니다. 이 정도로 안전성은 다 확보가 돼 있고요. 심각한 간이나 신장장애 이런 경우도 이제 금기로 돼 있어요. 췌장염을 앓았던 분들도 병력이 있다면 금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두 개가 다른 건데 위고비는요 미국과 유럽에서 12세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청소년 비만 치료에 허가를 받은 물질이기 때문에 쓰셔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식약처 허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초 정도에는 청소년도 허가를 받는다고 돼 있으니까 청소년들 고도 비만 환자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운자로는 서구에서도 미국에서도 18세 미만에서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성인에서만 마운자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금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상대적인 금기는요. 쓸 수는 있지만 의사하고 잘 상의해서 쓰라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갑상선 질환 환자들, 갑상선 항진증이나 저하증 환자들이 치료가 잘 되고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만 치료가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쓸 수는 없어요. 담석증, 담낭염 같이 담석 질환이 있는 경우, 담낭 질환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기는 아닙니다만 의사하고 잘 상의하라고 돼 있어요. 위고비나 마운자로 치료를 하다가 담낭과 담즙에 이런 대사가 좀 바뀌면서 담낭염이나 담석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치료 내내 담석이 담도를 막아서 이제 담낭염을 일으키지는 않는지를 잘 관찰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일부에서 심박동수 증가가 보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생활했었는데 위고비나 마운자로 맞은 뒤에 심박동수가 갑자기 빨라진다. 이렇다면 주치의와 잘 상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구토를 하시게 되거나 먹고 나서 눕게 되면 또 식도염이 생기겠죠. 위마비나 장 폐색 환자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장관계 부작용이 제일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그 절대적인 금기가 아니라면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나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조건은 거의 비슷해요. 몸무게를 계산한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사람, 또 BMI가 27 이상이고 30 이하이면서 몇 가지 이제 비만에 대한 합병증이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 같은 것들, 비만으로 인한 심각한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진 건강의 문제들이 있다면 적극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이하에서는 정부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BMI가 27 이하인데 정말 나는 폭식을 갖고 있고 또 마른 비만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의사와 잘 상의해서 치료가 가능한지를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비만은 아닌데 벌써 당뇨가 와 있고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이 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신중하게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독 치료가 상당히 잘 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중독이 너무너무 심한 사람들도 위고비 마운자로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제 주치의와 잘 상의를 하셔야 돼요.
요 질문은 앞에 질문하고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마른 분들, 이런 분들 절대로 치료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어떤 비만약을 드시고요, 그 비만약을 끊었을 때 생기는 반동현상이라고 그러죠. 요요현상, 이 폭식이 너무너무 심해집니다. 끊었을 때의 문제, 요요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 절대 안 되고요. 또한 이 정상인들에게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연구한 연구 자체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다는 부분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원에 가셔서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는 게 1번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특장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위고비는 현재 치료해 본 경험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좀 많이 확보가 됐고,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방법도 상당히 익숙해요. 또 하나는 심혈관계 합병증에 대한 연구가 위고비는 확실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심혈관계 합병증이 있는 사람들, 협심증이라든지 뇌졸중을 앓고 있는데 비만이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위고비가 먼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어요. 마운자로는 이 심혈관계 합병증에 대한 것들은 아직은 연구 중입니다. 청소년 비만도 요즘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12세 이상부터 18세까지 청소년들이 비만 치료제를 선택한다 그러면 마운자로는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위고비로 가야 되거든요. 마운자로를 선택해야 되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위고비보다는 마운자로가 훨씬 더 혈당에 대한 강화 효과가 크다고 돼 있어요. 당뇨병 환자인데 고도 비만이다, 저라면은 마운자로를 먼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위고비를 쓰다 보면서 느끼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고비의 내성이라는 게 있는데, 두 약물 다 내성이 있어요. 모든 약물이 내성이 없을 수가 없는데, 위고비가 한 14% 정도, 그리고 마운자로가 한 9% 정도입니다.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안 빠진다, 이런 분들은 마운자로로 갈아타셔야겠죠. 중증 고도 비만인 사람들은 위고비의 2.4 용량보다도 높은 용량이 필요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 시작을 마운자로로 시작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둘 다 좋은 약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사가 상담을 해서 환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약을 추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고비하고 마운자로를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근손실의 문제예요. 위고비나 마운자로 치료를 하면서 생활습관 교정 아무것도 안 하고 주사약만 타가시는 분들이 나중에 인바디 검사를 해보면 체중은 줄었는데 지방은 별로 안 줄고 내장 지방도 별로 안 줄고 근육만 빠진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이렇게 약물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우리가 생활습관 교정을 안 하면 체중이 빠지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근손실만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약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 끊었을 때 다시 살이 찌게 되면 결국은 요요현상으로 시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른 비만의 문제, 근손실의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보는데, 더 나이가 들었을 때는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근육이 부족해지면요 근감소증으로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이 되고요, 골다공증을 비롯한 허약 체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기본 개념을 지방대사의 스위치를 켜고, 그리고 근감소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오히려 증가를 시킬 수도 있겠죠. 지방을 잘 태우고 좋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을 드려요. 어떤 병원에 가서 위고비 마운자로를 손쉽게 싸게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습관 교정 프로그램이 있다면 함께 진행을 하면서 치료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생활습관 교정이 중요하고 거기에 있어서 음식 섭취는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챙겨 먹는 거 중요하죠. 단백질 섭취를 내가 먹는 음식으로 잘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위고비 마운자로 하면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주세요. 하지만 내가 단백질 섭취가 약간 부족하다, 그리고 뭘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아주 잘 배합이 잘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스위치온 다이어트 저는 충분히 도움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위고비에 이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마운자로가 등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비만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뜨거워진 비만 약물의 열풍에 이제 또 편승을 해서 한번 마운자로 한번 맞아볼까? 위고비 한번 맞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식 섭취 정말 중요하고요. 이 음식 섭취 중에서도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코치해 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나 스위치온 다이어트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치료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